네, 안녕하세요. 창호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22쪽을 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집, 직장, 학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합니다. 통신수단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신수단이 변한 그러한 세대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일 때도 학교에 있었고 지금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만 보더라도 꽤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요 통신수단이 무슨 뜻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자, 통신수단의 의미가 뭐였죠? 통신수단? 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교과서 115쪽 이나 우리가 이거 아하공책에 선생님이 정리해두라고 했는데, 자, 아하공책을 펴서 통신수단이 뭐였는지를 같이 좀 읽어봅시다. 자, 통신수단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말합니다. 뭘 전달하는? 정보.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도구를 통신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이러한 정보는 이게 글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요즘처럼 영상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통신수단이라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지금 이거는 교실이죠. 네, 교실에서 이런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은 컴퓨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중요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는 건 마찬가지로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또는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저장해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통신수단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요 두 번째 그림, 집에서의 일들을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요즘 뭐 휴대전화로 보는 동영상 아주 대표적으로 뭐, 그렇죠,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에 사람들이 정보를, 영상이라는 걸 올려두면 요 영상을 유튜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통신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유튜브라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프로그램, 사이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는 그러한 활동들도 있고, 또 그 밑에는 뭐 요즘에 코로나19 한참 더 심했을 때는 마트 가는 것도 조심스러우니까 마트를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뭐 중간중간에 가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사실 마트보다는 뭐 선생님이 뭐가 좋을까요? 요즘에 최근에 산 거는 선생님이 한 스마트폰을 뭐 한 4년 좀 정도 썼다가 이번에 바꿨는데, 스마트폰을 직접 매장에 가서 산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샀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네, 그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자, 그 다음에 123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는 회사인 것 같죠. 회사.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주고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과 핸드폰 사이에 그냥 바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경우를 여러분들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숙제를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에 숙제를 주고받는 것도 이런 자료를 주고받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옆으로 보면 화상 통화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화상 통화. 회사에서는 화상 통화라고 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그쵸, 영상 통화 많이 쓰죠. 왜 우리 흔히 영통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통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 조금 됐어.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의 다른 대통령들과 함께 실제로 만나서 회의를 하기에는 힘드니까, 왜냐면 서로 만나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옮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화상 통화, 화상 회의를 했던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G20 화상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리는 첫 20개 국가 정상의 화상회의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에선 1시간쯤 전부터 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G20 정상들과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정상이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했습니다. G20 회의가 화상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초로 제안한 지 13일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의제는 코로나19 공조 아닙니다. 잠시 청와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 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국경을 넘는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룬 겁니다. 참여국들은 화상회의가 끝난 뒤 공동 선언문도 냅니다. 선언문에는 방역 공조와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해주신 대로 이 G20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로 발언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활동을 각국이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각국의 국경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선 특히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한국의 코로나19 현황과 방역 시스템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 과정을 설명하고 정부가 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도 설명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네, 영상을 봤더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대통령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영상이라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생기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볼게요.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과제를 의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친구와 1대1로 과제를 의논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하는 협동과제면 단톡방이라고 해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통신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뭐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카카오톡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 수단이지만 선생님이 핸드폰을 막 썼을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문자를 보내는 거.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거다 보니까 여러 명에게 보내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그 문자를 하나하나마다 돈을 내야 됐기 때문에 문자를 한 번 보낼 때마다 신경 써서 많이 써서 보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보내는 것도 어려웠고, 여러
그러니까 그 1대1로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았지만 여러 명과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도 편해진 그런 게 되겠죠. 자, 밑에 봅시다. 통신수단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통신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통신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느껴보고 있는 거죠. 자, 교과서 124쪽, 12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마무리 활동으로 해볼 건 요거예요. 삼각책 만들기. 삼각책 만들기인데 삼각책 만들기는 선생님이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24쪽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삼각책으로 만들기를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삼각책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이죠? 활동자료 6 활용. 활동자료 6은 여기 뒤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활동자료 6 삼각책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조심해서 뜯어주면 되는데, 자, 먼저 힘으로 푹푹 치지 말고 한번 접었다가 피면 이렇게 뜯깁니다. 자, 이거 뜯어서 다시 앞으로 네, 자,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다시 또 접는 선에 맞춰서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뜯어줬는데요. 자, 요거를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씩 접었다 펴주는 거예요. 자, 요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씩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고, 다시 여기도 접었다가 펴줄 거거든요. 자, 그리고 풀칠하는 곳 옆에 보면 이렇게 잘린 곳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뜯어주면 나중에 요 풀칠하는 곳에다가 풀칠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접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었으면 요거를 다 연결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우리는 각자 집에서 이렇게만 만들어 보는 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세 가지 면에 뭘 할 거냐면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생활 모습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에는 온라인 수업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영상 통화하는 모습, 아니 뭐 친구들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는 모습, 뭐 여기는 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길을 찾거나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 둘, 세 면에다가 그림으로 그리고 색칠을 해서 만든 다음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자, 처음에 선생님은 이건 선생님이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모습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인터넷 쇼핑,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 길 찾기를 할게요. 왜냐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행 갔을 때 이 길찾기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선생님의 경우예요. 뭐 이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경우겠죠.
자, 이렇게 자기가 지금 첫 번째 장면을 뭐 할지,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우리가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생활 모습, 좀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대부분 통신수단이 스마트폰처럼 발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색칠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여러분들 다 그리고 완성을 하면, 자, 여기 풀칠하는 곳에다가 풀칠을 해주고요. 자, 풀칠을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면, 두 면, 세 면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하나를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하나, 둘, 세 개를 모두 다 그려서 위두랑에다가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네, 다시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자, 교과서 124쪽은 선생님이랑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삼각책을 만들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만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삐삐 퀴즈도 풀어봤을 거고, 삐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봤기 때문에 뭐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여기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 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때 안 나왔던 암호들도 있어요. 빨리빨리, 친구 사이, 뭐 이런 것들 같이 일단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을 통틀어서 통신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금은 영상통화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그 미술 시간에 뭐 상상해서 그리기 이런 거 할 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영상통화 뭐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아, 미래에는 영상통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영상통화라는 게 기술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쓸 거라고는 정말 미래에나 있을 일이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이 보는 영화 중에는 실제로 핸드폰을 이제 몸에다가 이식을 해서 이제 핸드폰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손에다가 이식해서 손으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러한 영화들도 보고 생각해보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더 계속해서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통신수단이 더 발달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면서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